유동규가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주변에 김만배라는 사람이 김만배가 친분이 깊었던 이화영을 통해 사람 이름이 좀 등장하니까 그거 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한번 제 말씀을 들어봐 주십시오. 김만배가 친분이 깊었던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이 이재명의 정치적 후견인이 되도록 도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발언에 이어서 이해찬이, 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원을 결정한 뒤 정진상은 드디어 우리에게도 정치적 아버지가 생겼다며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그런 것 같아요. 김만배 씨가 이화영을 통해 이른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이른바 연결시켜준 것 아니냐. 그 얘기를 정진상 실장이 이제 알고 매우 기뻐했다. 우리도 정치적 아버지가 생겼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장 위원장님, 이 내용은 좀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까? 이해찬 전 대표 이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거지요. 그래서 뭐 저거는 사실 일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 유동규 씨를 보면 정말 좀 심하다. 심하다. 우리 정서에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도둑질도 본인이 했잖아요. 뭐 고급 외제차도 본인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사주고 본인이 하고 그리고 실제 예를 들어서 같이 공범이다 라고 하면 그 공범 가운데서도 배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옛날에 장세동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 장세동 씨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런 횡포한 독재 이런 것들에 맨 앞장서서 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래도 장세동 씨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평을 좀 했단 말이죠. 그런 과거의 우리 정서로 볼 때 유동규 씨는요 자기가 뭘 잘했다고 백회 그 유튜브 나와서 저렇게 떠들어대고 비아냥대고 웃으면서 희희낙낙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은 사실상 신뢰하기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재명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믿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그 공범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겠죠.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분은 자수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뭐 그건 변론으로 치고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동안 사실 어떻게 이재명 지사가 그 이재명 후보가 이해찬 전 대표의 지지를 얻어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은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기자들도 저게 그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니까 거기 이화영도 붙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만배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김만배가 이화영에게 얘기를 해서 이화영이 두 사람을 연결해줬다는 그동안의 기자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루트로 저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걸 보면 굉장히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요. 그 미스테리가 하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규 씨의 진술이 더욱더 저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거는 조사를 해보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두 사람이 알게 됐는지가 확인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저 진술이 사실임이 입증이 된다면 나머지 진술에 대해서도 더 신빙성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 위원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거고 어떻게 김만배가 이화영하고는 친할 수 있겠지만 김만배가 이화영을 조종하고 그 이화영이 이해찬 대표의 지지를 끌어내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인의 소설이죠. 본인의 소설이다. 본인의 소설이죠. 말도 안 되는 가당찮은 이야기입니다. 김만배와 이화영과 쌍방울 관계, 또 쌍방울에도 김만배 씨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는 고리가 뭔지 아십니까? 금전이에요, 금전. 돈. 돈이 움직인 거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범죄로 보는 거고 분노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하고 이해찬 대표가 지지한 거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게 아니라 김만배가 대표가 지지한 게 돈 때문이라는 게 돈하고 아니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니까. 제가 거기까지 얘기한 게 아닌데 지금 너무 앞서 나가시는 거고요. 적어도 이화영 부지사가 이해찬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를 소개할 때는
금전적인 대가와 뭔가 혜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기소돼서 재판 받으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죠. 그거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네, 상관없는 이야기다. 우리 보 위원장님은 이런 말씀이시고. 자,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데미지를 좀 크게 입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왔던 얘기였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주일에 도대체 며칠을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앉아서 재판을 받아야 되냐. 근데 그 과정에서 유동규 씨나 김성태 씨나 예. 이런 서운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네. 증인으로 나왔어. 예. 아주 날 것 그대로 예, 공방이 이제 벌어질 우려가 있죠. 당장 30일 날 선거법 재판에서 그 장면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생중계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 데미지는 아마 대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요. 최근 재판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2018년 7월경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 선출이 되죠. 그 다음 달쯤 되겠네요. 2월 18년 7월경에 이화영이 쌍방울 로고가 없는 카드를 법인카드를 요구해서 법인카드를 바꿔줬다 이런 겁니다. 2018년 7월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가 되고 이화영 이분은 경기도 이제 평화부지사로 취임을 하거든요.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그만두고. 그럼 쌍방울 법카를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 내가 계속 쓸게. 근데 쌍방울 로고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 연꽃 모양. 근데 평화부지사 신분으로 그걸 쓰기가 좀 못했나 보죠. 그러니까 쌍방울 로고 없는 카드를 주시오. 해서 그 법카를 계속 쓰고 다녔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픽 넘겨보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방용철 부회장. 2019년 7월경에 맞춤형 고급 양복 안에 봉투를 넣어서 5만 원권 열묶음,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이화영 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친구가 방용철 이분의 친구가 하는 양복점에서 이화영이 셔츠를 자주 사간다는 연락을 받아서 해당 비용도 모두 쌍방울 그룹에서 냈다.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 간의 연관성은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본인은 정작 연관성을 여전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주장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돈을 건넸다는 주체이므로 본인의 처벌을 또 감수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게 가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팩트들을 좀 나열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쌍방울이라는 로고가 쓰이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니 없는 카드를 요청해서 재발급받아서 줬다. 그리고 과거에는 외제차를 탔는데 일본제라서 어떤 반일 감정이 좀 고조되고 맞아요. 있던 시점에 SUV 차량으로 교체해서 제공했다 등등은요. 맞아요. 사실 디테일하더라고요. 지어내긴 어려운 이야기고 그렇다면 아마 이런 구체성을 띈 진술까지 합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죄는 아무래도 공소유지가 될 가능성이 최근의 증언에 따르면 좀 높아졌다. 예. 이제 정치권에서 관심은 이재명 지사까지, 그 당시에 지사까지일 텐데요.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용철 부회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제 만나보시죠.